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올해의 책 1월 1일이에요. 바로 올릴 거예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흑백요리사 죄송합니다. 오늘 연말 결산에서는요 1부 독서 통계, 2부 책 어워즈, 3부 올해 책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벤트 있어야죠.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읽어주시고 함께 책 쇼핑해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이상하게 연말에 독감, 사기, 발 삔 거 이런 것들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 이 멋진 책들 읽은 사람이구나 막 뿌듯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한 해를 잘 나게 해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차량용 방향제로 유명한 오센트 문학과 지성사랑 콜라보한 이 한정판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머. 이 시집 그러고 싶은데 그러진 못해서 진짜 제가 너무 슬프다. 그리고 오센트의 대표 퍼퓸 사쉐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다. 제 최애 뽑아볼게요. 제주사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포레스트, 우드랜드 다 자연의 향이긴 한데 3종이 저의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랜덤으로 퍼퓸 사쉐 1종 또 우드랜드 인센트 1종 세트를 3분께 선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센트. 다음은 제가 운영하는 사유사 북레스트. 제 영상 뒤편에 항상 작게 나오는 이 제품입니다. 저는 여기에 당장 읽을 책들, 읽고 있는 책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모아놓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의 삼나무 친구입니다. A급이고요. 요거 두 개는 인테리어 그리고 쓰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B급 제품인데 월넛 그리고 편백입니다. 3개 북레스트 드리고요. 왜 사유사 신제품 없냐? 저의 신년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돌이킬 수 있는 모든 빛의 선, 벼랑 위의 집 요 3권 제가 깨끗하게 읽은 책들인데요. 이 책 3권이 특정 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권 한 분께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올해 책 1위를 소개할 텐데 그 올해 1위 책을 3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감명 깊게 읽은 올해의 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 10분,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참고로 윌라에서 읽은 책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1부 독서 통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통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여 형편없는 데이터임을 미리 밝힙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188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160권인가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늘었죠? 근데 이 20권 차이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해외 비중을 좀 봤어요. 작년에 제가 해외 소설을 더 많이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올해는 국내가 62.2%로 훨씬 더 높았다. 꽤 뿌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신년에는 한국 문학을 더 깊이 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첫 책도 한국 문학이다. 얼른 새해 읽은 책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똥개 싫어!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전자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면서 전자책을 훨씬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종이책 더 많이 읽겠다 이뤘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리라. 종이책을 70%나 더 읽었어요. 올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읽겠다.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었는가? 논픽션을 많이 읽자를 매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소설을 120... 이래서 독서를 전 싫어 진짜. 제가 막 매달 경제경영책 한 권씩 읽겠다 했는데 7권 진짜 처참합니다. 그래 난 비문학을 읽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해도 빠짐없이 말하는 목표일까요? 그리고 이제 큰 카테고리별로 소장르를 또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또 소개해드릴 어워즈라든지 올해 탑 5라든지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이상의 저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책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책들은 오늘 언급할 책들 외의 책들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올해도 SF가 유독 좀 튀기는 하죠. 네, 적당한 수치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문교양인데 사회과학 철학책을 그나마 좀 그래도 읽었다. 역사책을 제가 구매한 것 대비 2권밖에 안 읽었더라. 안중근 자서전 그리고 제주 사삼에 대한
바로 생각날 정도로 딱 2권만 읽었더라고요. 올해는 이쪽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구매할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책들은 여러분 여기 있지도 않아요. 안 보이는 곳에 제가 막 적재해 두는 거 있죠? 그리고 올해는 좀 재밌게 출판사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위즈덤 하우스와 미남사가 압도적이죠. 위즈덤 하우스 이퀄 위픽. 그리고 미눔사는 미눔 북클럽의 포인트 제도, 미눔 북샵, 세문전이란 이유가 너무 컸다. 다른 출판사들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 지갑이 막 비명을 지르겠죠? 또 제가 한국 문학은 유독 창비 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있고 엔드의 엔솔로지들 또 기억나고 열린 책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르성 소설들을 많이 펴내기 때문에 늘 읽고요. 그 외에 진짜 올해는 유튜브의 몫이 엄청 큰데 제가 평소에 몰랐던 그런데 멋진 책들을 펴내는 소규모 1인 출판사들의 책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진짜 다 여러분 덕분이죠. 출판사도 저는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다양하게 읽는 저를 꿈꾸는데 올해 조금 이루지 않았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얼렁뚱땅 통계를 맞춰봅니다. 사실 통계라 하면 이제 구매한 책들, 들은 책들 대비 얼마나 읽었는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연초에 독서 노트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이미 브이로그 몇몇에서 잘 기록을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2026년에는 그런 영상 안 올리고 잘 기록해서 연말에 멋진 기록 보여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책 오즈! 가장 입소문 많이 낸 책. 도도도도도도. 아이앤드의 3부작! 저는 솔직히 이걸 입마르도록 추천한 것 같은데 너무 깜짝 놀란 게 2025년에 읽었더라고요. 하도 말해서 수년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른 걸까요? 제가 체감을 못하는 걸까요? 이 3부작이 운명의 딸, 세피아비 초상 그리고 영혼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세기 골드러시부터 칠레 군부 쿠데타까지 한 가문의 여성들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낸 역사를 담은 대하 소설입니다. 이것도 함께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처럼 지필순으로 읽지 마시고 시대순으로 읽으세요. 뭐가 더 재밌냐라고 하기에는 그냥 3부작을 하나의 소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2026년의 행복은 세피아빛 초상이 남았다는 거.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데뷔작 영혼의 집이 소설이 아니라 원래 편지로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작가 아얀데가 1981년 40에 이 영혼의 집 소설 배경처럼 칠레 쿠데타를 피해 망명 중이었어요. 그리고 고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돌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은 한 죽음은 없다. 그렇게 긴 편지를 쓰다가 이게 소설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뷔작이 너무 초대박을 친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한 날이 1월 8일이었대요. 그래서 아얀데가 그 후로 모든 새 소설을 시작할 때 무조건 1월 8일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입소문 많이 낸 책은 스티븐 킹의 런닝맨입니다. 책 하울, 블로그마스, 1일책 이렇게 여러 영상에서 또 한 책을 소개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뭐 엄청나게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최다 출연해서 우정의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책은 너무 여러 번 소개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드리자면 스티븐 킹이 쇼생크 탈출, 샤이닝 유명한 걸작들을 쓰긴 했지만 그 시작은 런닝맨 소설의 주인공과도 닮아있었다. 그가 이 책을 24살에 썼대요. 무려 72시간 만에. 그 시절 트레일러에 살면서 낮에는 학교 교사로 저녁에는 세탁 노동을 하며 살았는데 당시 그 생활고에 시달리던 절박함, 그 분노를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주인공 리처즈가 아픈 딸의 약값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건 러닝맨이라는 서바이벌 게임쇼에 참가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스티븐 킹이 젊은 날에 썼던 24살. 대단하다. 입덕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도장 깨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상은 최고의 논픽션 캐롤라인 넵의 욕구들입니다. 작가가 오랫동안 거식증을 앓았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나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몸에 집착을 하게 된 거죠. 몸이 작아질 때마다
거기서 삐뚤어진 승리감을 느끼고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결국 내 욕망을 그대로 누리고 또 펼쳐보고 싶다. 나로 살고 싶다라는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욕망에 대해 쓴 책이고요. 인덱스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결국에는 연필을 꺼내들어 계속 밑줄 구매했던 책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더 커뮤니티 예능을 맡는 권성민 PD가 쓴 책입니다. 서로 정말 극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리더를 뽑고 매일 투표를 하고 그런 정치 예능인데 사회 축소판도 같다. 그래서 이 예능을 올해의 프로그램으로 뽑은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 또한 많은 추천을 받았으나 이렇게 책으로 먼저 접하게 되었다. 상대를 향한 날선 비난, 또 어떤 의견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가 과연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가?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가? 사람을 너무 납작하게 보지 말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싫어, 나는 너를 혐오해 라는 말을 던지기 전에 그 타인이 거쳐온 살아온 삶의 맥락을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눈물 펑펑상입니다. 음악 소설집입니다. 이 라인업 기억하실까요? 김혜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이에요. 음악이 담긴 엔솔로지입니다. 은희경 작가님 글에서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관현악 모음곡이 소개가 되는데 올해의 음악이었습니다. 독서할 때도 자주 들었던 것 같고요. 또 눈물 펑펑상을 수여하는 이유는 윤성희 작가님의 글 자장가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호등 초록불을 걷다가 트럭에 치여 한 아이가 목숨을 잃는데 지상에 머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를 따라가서 자장가를 부르는데 정말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읽다가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집 정말 추천드리고 프란츠에서 이걸 시즌제로 또 계속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책은 우린 지금 이태원이야.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 유가족, 이태원의 노동자, 시민들의 인터뷰집을 담았는데요. 은희 작가님, 황정은 작가님, 그리고 변영주 감독님도 추천사를 남기셨더라고요. 그중 은유 작가님의 추천사 들려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사람들은 쉽게 말을 보탠다. 왜 그런 데를 갔느냐고. 참사를 직접 보고 겪은 당사자는 문장을 바꾼다.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고. 구체적인 절망에서 나온 외침은 나침반 바늘처럼 정확하게 사건의 본질을 가리킨다. 청춘은 죄가 없다. 자신이 만개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건 젊음의 본능일 뿐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공동체의 무능이다. 미안함으로 읽었고 읽고 나니 이상하게 힘이 났다. 그건 아마도 비통한 죽음이라는 상투에 가려진 고인들 삶에 반짝이는 열기와 단단한 열망이 온전히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이 청춘의 비가가 돌림노래처럼 이어지길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 환대와 축제의 장소에서 쓰러져간 생명을 다시 피워내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렸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은 아름다워라. 오늘 이벤트로 드릴 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은 문목화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 치토스 북클럽에서 함께 읽은 책인데요. 도시가 무너져서 큰 싱크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곳은 곧 유령 도시가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윤설이는 경찰인데 이들을 주시합니다. 또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자연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재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생존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어떻게 삶을 비극 속에서 이어나가는지 또 힘을 내는지 미친 결말로 눈물을 또 쏟게 만드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TJ 클룬의 시리즈입니다. 벼랑 위의 집, 모든 빛의 섬. 한 섬에 있는 고아원이 배경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고아원을 감시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문제아들은 없는가 둘러보는 공무원이거든요. 이 주인공 라이너스가 고아원에 가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회를 볼 때 혐오, 분노, 절망으로 가득 찼지 막 무지갯빛, 아름다운 사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그런 판타지를 상상하게끔 돕는 힘을 주는 책입니다. 행복해지시고 싶은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등골이 서늘의 상입니다. 루스 랜돌의 활자 잔혹극. 이 책은 꽤 유명한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활자 그리고 표지 디자인에 이끌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첫 문장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니스 파치머니 커버데일 일가를 살해한 까닭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릴러인데 결말을 첫 문장에 알려줍니다. 한 가족을 다 죽인 게 자신이 문맹이어서, 자신의 행복이나 불행에 도취되어서 타인의 삶을 섣불리 재단하지 말자 라고 아주 잔혹하게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세계를 감히 상상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다음은 토머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입니다. FBI 훈련생 클라리스는 징역살이 죽인 끔찍한 연쇄살인마 렉서 박사를 철장을 사이에 두고 인터뷰를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지금 밖에서 날뛰고 있는 무고한 여성들을 죽이고 있는 끔찍한 연쇄살인마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인공이 연쇄살인마와 공조하는 이야기? 그런데 끔찍한 건 이 연쇄살인마가 너무나 지적이고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셔라. 이게 영화도 너무 유명한데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아요. 다음은 싫은데 좋아, 좋은데 싫어상입니다. 많이들 예상하시겠지만 그 책들이 왔습니다. 이디스 워튼의 여름, 이선 프롬, 그리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이 세 권에는 내 앞에 있다면 도저히 못 참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름에서는 책임감 없이 여자를 갖고 노는 양아치 남자, 아내가 죽은 뒤 수양딸에게 결혼하자라고 하는 양아버지. 이선 프롬에서는 아픈 아내를 냅두고 아내의 친척과 바람난 주제, 뭐 어떻게 할 용기는 없으면서 칭얼대는 남자가 나옵니다. 설국은 독해 처자식이 있는데 시골의 게이샤를 계절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게이샤가 자신을 매우 사랑하거든요. 헛된 사랑이구나, 헛된 마음이구나, 이렇게 깎아내리는 허무주의 한 량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싫은데 또 좋다. 우선 그 심리 묘사, 또 계절 묘사가 엄청났다. 또 동시에 제 안에 어둡고 비열하고 악한 그런 모습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묘하게 죄책감도 느끼고 쾌감도 느끼며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독서했던 세 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당할 수 없으니 꼭 읽어주세요. 다음은 소문만큼 좋았다 상입니다. 이 두 권 모두 저의 유튜브 멤버십 치토스 북클럽에서 읽었는데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감을 느끼던 책들을 덕분에 읽었고 소문만큼 좋더라. 우선 면도날, 차분한 현자 느낌이 좀 제 추구미인데 소설 속 레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갖고 타인과 또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좀 허무주의에 더 가깝던 저의 우주먼지론을 업그레이드하게 도와준 책인 것 같습니다. 새해 선물. 지금 조금 책 설명 짧아지고 있는 제가 빛의 과거를 너무나 좋아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 수년이 지나 작가님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새해 선물을 읽었다. 좋았어요. 어른들의 위선을 꿰뚫어보는 진이가 나옵니다. 읽는 내내 너도 애인걸, 행복해지면 좋겠다. 더불어 1960년대 배경을 읽어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문만큼 좋더라. 다음은 강렬한 이야기상입니다. 띵! 하고 충격을 받았던 두 권을 짧게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그래픽 노블 박건웅 작가님의 황금동 사람들입니다. 꽤 두꺼웠는데 초반에 기억을 잃은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 모두 아파트의 재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하는 특정 장면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 신디에게 선물 받았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아고타 크리스토프.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단권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지니님은 따로 읽으셨대요. 근데 이렇게 합본 디자인도 너무 이쁘죠?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가독성도 좋고 술술 읽을 수 있는데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저자의 모국인 헝가리가 겪은 전쟁의 참혹함, 그 이후에 펼쳐진 공산주의 체제, 또 저자의 망명 생활의 비극을 소설로 그린 3부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읽는 내내 무엇이 진실이지? 근데 추리하는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면 모든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1부에서 우선 쌍둥이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둘이 서로에게 막 채찍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고통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강렬하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에 반전. 그런 비극이 다 거짓말 같지만 또 진실이다. 읽는 내내 가슴이 참 미어졌던 소설인데 펼치는 순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소설이었습니다. 다음 상은 사랑에 빠졌다 작가상.
이 상은 제가 2025년에 처음 만난 작가님. 첫 작가님은 바로 치유의 빛을 쓰신 강화길 작가님입니다. 주인공 지수는 학창시절에 폭식을 하며 몸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약에 의존하며 지나친 절식을 하며 몸을 줄여나가는데 이 유무를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기이한 치료법을 알게 되는데 작가님 덕분에 제가 오컬트 장르를 올해 처음 읽게 되었어요. 그 후로 작가님이 또 추천한 드리머라는 책, 최근에 소개해드린 통역사라는 책도 읽었고 오컬트가 왜 이렇게 재밌나? 인간의 이성만으로 포장할 수 없는 그 밑바닥을 지독한 욕망을 보여줘서인 것 같아요. 올해 오컬트 중에서 단연 최고였고 이 책을 읽으며 많이 울기도 했고 주인공 지수가 참 지독하게 사랑하면서도 질투했던 해리아라는 다른 친구가 나오는데 이 말을 해요. 해리아가 지수야 너는 너한테밖에 관심 없잖아. 이 대사가 제가 바로 다음 소개해드릴 또 작가님의 책과 이어집니다. 바로 김소혜 작가님의 여름은 고작 계절. 이 책에 이 문장이 나와요. 내가 나에게만 중요하다는 사실은 가끔 너무 잔인하고 다행이다. 진짜 외로운 얼굴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는 작가님이라고 느꼈고 김소혜 작가님의 엔솔로지를 빼고 제가 다 읽은 것 같아요. 라비와 린과 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너는 내 목소리를 닮았어. 이렇게 가슴이 찢어졌다가 그 3부작을 다 읽으면 이렇게 봉합이 된다. 두 작가님 모두 고통 그리고 회복을 참 서늘하게 또 동시에 아름답게 그려내는 작가님들이었습니다. 두 분과 완전 사랑에 빠진 2025년이었다. 다음 상은 도전입니다. 아주 인상적일 정도로 저에게는 도전적이었다. 이재하 시인님의 진심의 밥값입니다. 제가 진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완독한 시집이 처음이었어요. 문제는 그 후로부터 완독한 시집이 없지만 계속 사기만 한다는 저에게 시집의 세상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도전이었다. 시인의 말 낭독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녹지 않도록 지켰다. 기꺼이 아름답다고 말하려고. 내가 잊기 위해 쓰는 모순이 우리에게 당분간 진심이 되기를. 진심의 바깥에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를. 이제 아름다움을 흩어두기로 했다. 치토스 북클럽에서 읽은 책인데 바로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진짜 수차례 도전을 했지만 완독을 못했던 그 책을 읽고야 말았습니다. 월든을 읽고 나서 뿌듯한 점은 진짜 찰떡인 리드비듬이 플리를 만들었다는 거? 진짜 혼을 쏟았어요. 이 책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플리가 필요하다. 진짜 그냥 철학적인 단상들만 짧게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전. 농사 얘기 너무 길었다. 또 어릴 적 아주 넓은 숲을 태워먹었다는 그의 일탈 이야기를 읽어서인지. 네, 어쨌든 저는 월든을 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었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은 치 떨리는 디스토피아 상입니다. 첫 번째는 닐 셔스터만의 언디바이디드 시리즈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신체가 해체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들이 돈을 쥔 사람들,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고요. 주제를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와, 진짜 이거 읽으신 분들이 다 입모아 말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해체실에서 아직도 못 읽겠어. 두 번째 책은 제가 너무 여러 번 또 소개했던 김준영 작가님의 빛의 구역. 페달을 막 달리면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노동을 못하거나 구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늘에서 레이저가 내려와서 막 인간을 사살하는 그런 끔찍한 디스토피아인데 이 책은 작가님의 전작 막 너머의 신이 있다면을 읽고 나서 꼭 읽으셔야 합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짜란! 요즘 유행하는 요거트에다가 바다넛 코코넛 넣은 케이크예요, 여러분. 처음 맛보는 겁니다. 뭐야, 진짜 맛있네. 레어 치즈케이크 맛? 웬만한 밖에서 먹는 케이크보다 괜찮은데요? 바다 코코넛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요거트에 부드러워져가지고. 3부 올해의 책. 근데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의 의미에서 또 강렬했던 책들 한 권을 읽기 위해서 저는 재밌는 책 한 5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근데 만약에 누가 질문했다면 이 책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탑5는 그해 봄의 불확실성. 시그리드 누네즈. 배경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봉쇄된 뉴욕.
노년의 여성 작가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에 가서 그녀의 반려새, 앵무새 유레카를 돌봅니다. 좀 단조로웠던 일상에 꽤 행복하죠. 그런데 동거인이 생겨요. Z세대? 대학 중퇴생. 그래서 앵무새와 이 인간 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 꼭 코로나에 빗대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불확실한 각자만의 봄을 지나고 있다. 너무나 단절되어 있지만 서로의 그런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손을 잡자. 아주 따스한.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작가님의 짬밥? 진짜 저는 낄낄 웃으면서 읽은 아주 명작인 것 같습니다. 맞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하늘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진짜 자주 별 밤하늘을 찍어 올리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였다. 탑4는 슈테판 치바이크의 우체국 아가씨입니다. 제가 치바이크의 책을 2025년에 입문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 우체국 아가씨다. 이야기가 엄청 흥미진진해요.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에서 좀 이렇게 팔이 날리는 아주 시골 마을의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보가 날라옵니다. 벼락부자가 된 이모가 스위스 최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와라. 그렇게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휴가는 끝이 있죠.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 욕망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 그런 욕망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린 후 바닥에 내리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미완의 소설이에요. 근데 저는 그 결말 또한 좋았다. 치바이크. 체스 이야기도 진짜 좋았는데. 탑3는 아엔드 3부작. 사랑하는 마음 대비 탑3인 이유는 제가 세피아빛 초상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으세요? 떠나고 싶으세요? 아엔드. 이 3부작을 읽어보세요. 저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 책이자 최고의 자기계발서였다. 탑2는 탑1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지희님한테 있구나. 지희님도 지금 읽고 완전 인생책 되었다고. 모스크바의 신사 에이머 토울스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수년 전에 생일 선물로 가족에게 받은 책이에요. 안 읽다가 제가 에이머 토울스의 신작 홍보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전작을 읽겠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전작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이 두꺼운 책들을 한 달 동안 읽었었거든요. 다 좋았는데 제가 바라는 어떤 인간상? 제가 되고 싶어하는 어른을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1922년 러시아 혁명 뒤 이 귀족의 이름이 뭐였죠? 로스토프 백작. 이때는 그냥 귀족 엘리트다 모두 총살되던 때였거든요. 근데 혁명을 지지하는 그런 시를 써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대신 평생 한 호텔에서 감금됩니다. 처음에는 호화롭게 스위트룸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다락방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 유머, 다정함 잃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며 너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추천! 근데 에이머 토울스 전작 읽은 게 제 2025년에 성취 진짜 몇 없는데 떠오르는 성취 강추드립니다. 강추 에이머 토울스. 그리고 대망의 1위 따라라라라. 이 1위의 책은 또 세 분께 드립니다. 바로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이 책도 하도 얘기를 해서 인도의 최상급 계급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이런 깨달음은 어딘가 부족하다,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아주 고독한 수행의 길을 시작합니다. 숲속에서 굶는 수행도 해보고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속세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세상의 환멸을 느끼거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마다 생각하고 또 기댈 작품 같습니다. 1위 책이 설명이 제일 짧죠? 이 책을 읽는 게 하나의 명상 같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대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쌓고 내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진짜 나에게 달렸다. 그리고 수행하자. 안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흔들리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많은 생각을 안겨줬던 명작입니다. 진짜 올해의 책. 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읽는 시간들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읽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재밌게 책 수다 떠는 친구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물 이벤트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논웃음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선물 특정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이벤트 선물 목록 기재해두겠습니다.